마약성 진통제는 경구나 정맥 투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투여 경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척수로 투여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경막이 있으면 바깥쪽, 이게 이제 경막 외 공간이 되는 거고요. 에피듀랄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안쪽에 여기가 이제 척수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척수, 스파이널 코드도 있을 거고 또 CSF, 내척수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인트라세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여기 이제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척수와 인접한 경막 외 공간, 에피듀랄에도 투여가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직접 통증을 완화해야 되는 부위에 접근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부위에다가 주입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같은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한 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용량으로도 보다 효과적인 진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핀을 비교해 본다면요. 모르핀을 IV로 투여하게 되면요.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해서 IV로는 5에서 10mg 정도를 투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척수강 쪽으로 투여하게 되면요. 0.1에서 0.3mg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죠. 이렇게 용량도 대폭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선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말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빈도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세데이션, 진정, 그리고 오심, 또 뭐가 있을까요? 호흡 억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상과에서 무통, 그렇죠? 산통 같은 걸 이제 잡기 위해서 이런 걸 또 사용하게 되고 또 분만할 때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술 후에 나타나는 통증을 잡기 위해서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캔서 환자, 암성 통증이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있는데 자, 효과적인 진통 효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그러니까 이제 전신적으로 투여하게 되면요. 굉장히 고용량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진정까지 도달하게 되는 상당한 용량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척수 쪽으로 척수강에 거치된 카테터에다가요. 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주입하게 되면은 진정 용량까지 안 가고 상당히 저용량으로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 외에도 직장으로 투여할 수도 있고요. 렉탈, 그 다음에 네이저 스프레이 형태로 비강으로 분무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부톨파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다가 경피, 트랜스더마 형태도 있는데요. 펜타닐 패치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랜스더마 형태로 펜타닐 그리고 부프레놀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펜타닐은요. 경피뿐만이 아니라 구강 점막, 오랄 뮤코자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피로 접근하는 방식은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사람들 있죠. 그런 환자분들한테 굳이 주사를 반복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고통을 안 준다는 점에서 좋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경피로 쓰게 되면은 혈장에 비교적 일정한 농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환자분들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이번에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약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결국에는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부작용의 빈도를 줄였으니까 크게 보면 여기에 속하긴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컨셉은 사실은 CNS에 있는 뮤 리셉터에만 이 옵ioid가 가서
작용하면 좋을 텐데 전신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초에도 뮤 리셉터가 존재하고 이 말초에 있는 뮤 리셉터에 가서 또 작용해서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진통 효과 외에 말초에서 나타나는 뭐 오심이나 구토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낸 게 이 CNS에 있는 뮤 리셉터 여기에서의 작용은 건드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얘를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피오이드가 말초에 가서 하는 요 작용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약물의 컨셉입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요. 알비모판과 메틸날트렉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말초에 있는 뮤 리셉터에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말초 부위에서 나타나는 이 오피오이드에 대한 작용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NS는 건드리지 않아요. CNS 밖에 있는 수용체에 제한돼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진짜 진통 효과는 역전시키지가 않는 거고요. 말초 부위 수용체를 매개로 한 오피오이드의 부작용을 역전시킨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알비모판은요 어떤 원리로 쓰는 거냐면 경구로 투여하게 되면은 일단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장 내강에 머물게 되는 거고요. 위장간에 존재하는 뮤 리셉터에 작용하게 되는 거죠.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오피오이드가 위장간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죠. 말초 부작용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알비모판은요. 복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생겼을 때 진통 목적으로 쓰게 되면요. 일레우스라고 하는 장마비, 이 장마비 지속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그런 이제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틸날트렉손 같은 경우는 서큐로 투여합니다. 역시나 이제 말초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자, 서큐로 투여하더라도 사실상 CNS 중추신경계로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말초 쪽만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건데 역시나 이 메틸날트렉손도요. 어떤 데 이제 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만성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비가 특히나 걱정일 텐데요. 이때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오피오이드에 대한 이 말초의 부작용을 기량해주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크게 투여 경로가 다양하다. 그리고 부작용을 특히나 이제 이 말초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극복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